지금까지 텔레그램이나 슬랙 같은 메신저 툴과 NLN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활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톡이죠. 카톡은 자동화 툴과 연결하기에 친절한 툴은 아니라서 먼저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메신저 툴인 만큼 오늘은 NLN을 활용해서 카카오톡으로 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업무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기술 발전이 빨라서 기술 트렌드를 팔로우업하기 버거울 때가 많은데요. 카톡으로 관련 기사를 매일 아침 요약해서 받아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매일 아침 업계 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LN 워크플로우에 들어와서 먼저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으니까 트리거를 스케줄 트리거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언어 스케줄 해주시고요. 매일 아침 이제 시간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10시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정보를 가져올 건데요. 가장 손쉽게 뉴스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RSS 노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노드에서 RSS read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때 이 RSS는 새로운 뉴스가 올라왔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는 알림 시스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RSS feed URL이라고 해서 그 뉴스 정보가 올라오는 곳에 RSS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Artificial Intelligence topic의 아티클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 기사들을 가져올 수 있는 RSS feed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RSS feed URL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RSS feed를 제공해주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feed만 뒤에 붙이면은 RSS feed URL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네, 이렇게 기사 정보가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기사를 10개를 가져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매일 받아볼 거니까 10개를 다 카톡으로 보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한 3개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개에서 3개만 추출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리밋이라는 노드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 맥스 아이템을 3개로 해서 앞에부터 3개를 자르면 가장 최신 거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3개로 추려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누가 썼는지, 그리고 타이틀, 그리고 아티클 링크, 언제 퍼블리시 됐는지, 그리고 컨텐츠 인코디드의 아티클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인코디드 내용 바탕으로 기사를 요약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약하는 작업은 오픈AI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3개의 아이템이 추려져 있는데 AI의 오픈AI 모델로 메시지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보낼 기사 내용을 요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때 원하시면 이 3개의 아이템을 하나로 합쳐서 한 번에 오픈AI한테 요청을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게 3개 아이템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보낼 때 그 글자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메시지를 보내면 내용이 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나눠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 챗GPT가 3번 돌게 되겠죠. 3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API 비용은 조금 더 소모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크레덴셜 연결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Create New Credential 하셔서 platform.openai.com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고 대시보드에 가보시면 이 API Keys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API Key 발급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 API Key 넣어주시고 세이브 하시면 연결이 되고요. 모델은 최근에 출시한 GPT-5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유저 프롬프트랑 시스템 프롬프트를 잘 넣어주면 좋겠죠. 시스템 프롬프트에 어떤 작업을 할 건지 가이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유저 프롬프트에는 실제로 그 가이드에 따라서 작업을 할 내용에 대해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시스템 프롬프트부터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 RSS feed 아이템을 활용해서 코리안으로 서머리를 마크다운 포맷으로 작성을 해줘 라고 해줬고요. 룰 같은 것들 좀 지정을 해줬습니다. 어떤 포맷으로 할 건지, 헐리시네이션, 환각현상 일으키지 말고 사실적으로만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전체 출력 길이가 200자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을 해줘라 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 example snapshot이라고 해서 어떤 포맷으로 작성이 되면 좋을지를 간단히 예시를 작성해줬어요. 이 예시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꾸시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카톡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지정해주고 유저 프롬프트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저 프롬프트는 이렇게 넣어줬어요. RSS에서 가져온 관련 기사다 하고 타이틀, 퍼블리시 데이트, 링크, 컨텐츠 이렇게 4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줬고요. 요거 읽은 다음에 그리고 시스템 메시지의 규칙에 따라 한국어 마크다운 포맷으로 요약을 해서 작성해줘. 그리고 특히 반드시 200자 이내로 요약을 해줘라.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겠죠. execute 스텝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RSS feed로 받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오픈AI의 GPT-5 모델이 기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 돌아갔는데요. 이게 좀 요약할 내용이 길기도 하고 모델이 3번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6분 30초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내용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내용이 너무 짧다고 하면 좀 더 길게 작성 요청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대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핀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돌리지 않고 이렇게 핀한 내용을 바탕으로 뒤에 테스트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약 내용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드디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의 노드를 생성을 해줘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은 자동화 툴 연동에 특화된 서비스는 아니라서 뭐 텔레그램처럼 이렇게 노드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직접 HTTP 리퀘스트로 설정 값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HTTP 리퀘스트 노드 추가를 해주시고요. 메시지를 보낼 거니까 호스트 메서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설정 값들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활용해 볼 거는 카카오톡 메시지 기능인데요. 카카오 디벨로퍼스 사이트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카카오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활용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내 카카오톡 채팅방에 원하는 정보를 보내주도록 할 거예요. 네, 이 외에 다른 방식들도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비즈니스 카톡 채널에서 알림톡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카톡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사용자들한테 뭐 정보성 메시지 같은 걸 보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동화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른 영상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톡 메시지 기능을 활용해 볼 거기 때문에 이 카카오 디벨로퍼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들어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계정 카카오톡 이메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려면 앱을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앱 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앱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새로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앱 탭 들어오셔서 앱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앱 이름이랑 뭐 회사명, 카테고리를 설정하시고 앱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구씨라고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가 있으시면 회사명이랑 관련된 앱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냥 테스트에서 개인적으로 활용하실 때는 아무렇게나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앱 아이콘도 설정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앱 아이콘도 원하시는 이미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앱을 들어와서 앱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설정하시려면 왼쪽에 앱의 일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앱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비즈니스 정보, 사업자 등록증 있으시면 사업자 정보 등록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개발자용으로 테스트만 하고 싶다 하면 그냥 개인 개발자 BG앱 전환 요거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앱 키가 있는데요. 우리는 HTTP 리퀘스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REST API 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REST API 키 나와 있는 거를 복사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플랫폼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앱을 생성해 줬는데 요게 이제 어떤 플랫폼에 등록된 앱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설정이 되어 있어야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안드로이드나 iOS는 우리가 앱마켓에 앱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그냥 웹 플랫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사이트 도메인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사이트랑 제 유튜브 채널 링크를 그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앱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채워줬고요. 그 다음에는 카카오 로그인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카카오 API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그 카카오 로그인 인증을 해줘야겠죠. 인증이 되어 있어야 내 카톡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제품 설정에 카카오 로그인 쪽에 일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카카오 로그인의 사용 여부 활성화를 해줘야겠죠. 상태를 ON으로 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오픈 아이디 커넥트 이것도 그냥 활성화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리다이렉트 URI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NAN에서 카카오는 OAuth2 인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 인증 받을 때 사용되는 주소입니다. 이 URI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NAN에 들어와 보시면 여기 지금 HTTP 리퀘스트에서 Authentication, General Credential Type하고 OAuth2 API를 눌러서 새롭게 추가를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뜨는 Redirect URI 있죠? 요거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부분이 나의 NAN의 도메인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 주소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도메인 주소는 다른 걸로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rest하고 슬래시하고 auth2 dash하고 credential 슬래시하고 callback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edirect URI를 꼭 잘 넣어주셔야 API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시크릿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크릿 발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코드가 또 발급이 됐어요. 그리고 상태를 사용함으로 또 변경을 해줘야겠죠. 이 코드도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 로그인 활성화까지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활성화를 해놨는데 이 API 키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동의 항목으로 들어와 보시면 돼요. 동의 항목에 밑에 보시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정보는 이 톡 메시지 요겁니다. 이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설정 누르시고 이용 중 동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업무 자동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에 대한 접근 권한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 카카오 디벨로퍼스에서 설정해야 될 내용들은 다 커버를 했고요. 이제 NAN으로 돌아와서 실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드포인트 우리가 어디로 요청을 보낼 건지 주소가 필요한데요. 요거 이제 밑에 설정하는 방법은 카카오 디벨로퍼스에서 문서로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참고해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해볼 거는 요 나에게 기본 템플릿으로 메시지 발송 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메서드랑 URL 있죠. 요 URL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드포인트로 요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레덴셜이 OAuth2 API라고 했죠. 그래서 Authentication, Generic Credential Type 그리고 OAuth2로 설정하시고 크레덴셜을 먼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카카오 로그인 인증이 되겠죠. New Credential 하시고요. 카카오 테스트라고 해줄게요. 요거 Redirect URI는 우리가 미리 넣어놨죠. Grant Type 그대로 두시면 되고 Authorization URL이랑 Access Token URL 요거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kauth.kakao.com OAuth Authorize Token 이렇게 두 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우리가 REST API 키를 아까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앱 일반에 REST API 키 있었죠.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시크릿 요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아까 로그인 일반의 밑에 있었죠. 요거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고 코드 복사해서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코업이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예요. 요게 또 아까 동의 항목에 있었죠. 동의 항목에 이 톡 메시지 요 톡 메시지 아이디를 복사해서 스코업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Authentication body로 해서 Connect my account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동의하기 하고요. 동의하고 계속하기 하면 연결이 석세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문서 돌아와 보시면 어떤 것들을 요청을 해줘야 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Authorization 요건 우리가 이미 인증을 했기 때문에 패스해도 되고요. Content Type 요거 넣어줘야 된다고 써있죠. 헤더로 Name은 Content Type, Value는 요걸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템플릿 오브젝트라는 걸 넣어주면 된다고 써있습니다. 이름이 템플릿 오브젝트고요. send body 해서 이름은 템플릿 오브젝트 그리고 value에 오브젝트 타입에 메시지 구성 요소를 포함한 객체를 넣어주면 된다고 써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뭐 가장 간단한 건 텍스트겠죠. 텍스트 보시면 요 부분 있죠. 템플릿 오브젝트 안에 요 부분 중괄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거를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expression 하시고요. 키워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 템플릿 그대로 넣은 거고요. 여기 텍스트 부분만 실제 텍스트 값으로 넣어줄 건데요. 여기 지금 메시지 모델에서 요 컨텐츠에 요약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요 내용을 넣어주는데 요게 이제 뭐 /n 이렇게 해가지고 뭐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그 JSON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json.stringify 해서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포매팅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 웹 URL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메시지가 발송되면 그 포스트를 누르면 다른 데로 갈 수 있게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 링크를 제 웹사이트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정해주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잘 발송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3개의 아이템 바로 진행이 됐죠. 네, 여기 카톡에 확인해보면 이렇게 지금 3개 내용이 잘 발송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GPT-4 중단 파장, 뭐 갑작스러운 4 종료로 뭐 반발이 있었다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내용이 좀 너무 짧네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시스템 프롬프트랑 유저 프롬프트에 좀 더 길게 예시를 작성해주고 길이도 좀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링크도 달아줬죠. 그래서 이 짧은 요약을 보고 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링크 눌러서 세부적인 내용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링크 말씀드린 거 뭐였냐면 여기 바로 구시 확인 있죠. 이 버튼 누르면 제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링크로 콜 투 액션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필요 없으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메시지 요약 내용은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발송 자체는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내용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제가 프롬프트 수정을 좀 해줬고요. 조정을 해서 길이를 좀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잘리지는 않지만 좀 더 자세하게 요약 내용을 받아보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해준 포맷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죠. 뭐 요거는 이제 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스타일로 템플릿 스타일을 변경해주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지금 템플릿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요 익스프레션 값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포매팅을 하는지를 알아야 수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요거는 제가 링크에 달아 드릴 텐데 이 문서 탭에 보시면 예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예제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이 피드 형식 요런 형식으로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드 형식이 뭐냐면 인스타그램 포스트 같은 거 하면 보통 이미지가 크게 나오고 밑에 이제 캡션 같이 글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템플릿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는 뭐 소셜 그 지표까지 하고 뭐 버튼도 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내용을 기반으로 좀 간단한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테스트를 해볼 건데 요거 그대로 두고요. 새로운 걸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새롭게 이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템플릿 부분만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제가 좀 넣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피드 형식의 템플릿은 여기 컨텐츠 안에 뭐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리고 이미지 URL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려고 여기 템플릿으로 제공해주는 이 이미지를 활용을 했고요. 디저트 사진이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타이틀이랑 디스크립션 그리고 웹 URL을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한번 엑스큐 스텝을 해보면 피드 형식으로 메시지가 발송이 되죠. 그래서 이미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타이틀 그리고 디스크립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 요약해주는 데 활용하기에 좋은 포맷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포맷으로도 발송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커스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 디벨로퍼스를 활용해서 카카오 API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카톡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메신저인 만큼 오늘 보여드린 간단한 뉴스 요약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정보를 가공해서 카톡으로 받아보고 싶으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보여드린 방식은 본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인데요. 만약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비즈니스 채널 카톡으로 공지 카톡 같은 거 보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오늘 보여드린 방식으로는 진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알림톡 발송하는 방법도 어떻게 자동화하는지 궁금하다 하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별도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